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정말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뭐 간략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오늘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그리고 고정 댓글된 링크를 통해서 뭐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반도체 관련 내용은 계속해서 풀어드린다라는 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제가 뭐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낫다 그렇다고 뭐 삼성이 나쁜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좀 아니 삼성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삼성 좋은 종목입니다. HBM3E에 대한 뭐 기술력에 뭐 시장에 뛰어들고 뭐 이런 자본력도 있고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뛰어들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 역시도 좋은 기업이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죠. 뭐 자세한 내용은 앞선 내용 찾아보면 되는데 제가 왜 이 기사를 보고서 정말 진짜 실소라고 하죠. 허탈한 웃음이 나왔냐면 아니 이런 사진을 그렇게까지 공개를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젠슨한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차세대 고대역 메모리폼 뭐 요거 HBM3E죠. 승인한다라는 친필 사인이 뭐 달려 있다, 뭐 남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요거를 한진만 삼성전자 미주 총괄이 링크트인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굳이 이런 걸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뭐 우리 괜찮다 뭐 하이닉스의 뭐 사실상 주주총회에서 하이닉스의 뭐 1위를 인정해버리는 최근 발언이 또 있었잖아요. 2, 3년 내에 뭐 반도체 1위 다시 따라잡겠다. 지금 사업성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지를 다진 건 좋아.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젠슨항 요 침패사 이게 사실 확정도 아니에요. 확정도 아닌데 지금 위험한 행위를 좀 한진만 삼성전자 미주 총괄이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약간 좀 구차해 보이는 이번 이미지와 뉴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밑에 내용 보면 여기 있죠. 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하기 위한 각사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 그래, 이것 정도는 우리 역시도 좀 인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의 포인트는 젠슨왕 역시도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조사를 독려하는 차원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 이것도 이게 딱 제가 최근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 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GTC 2024가 작은 행사가 아니에요. 모처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기 시작하는 시점 이후 가장 최대치로 열어둔 AI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굳이 삼성을 등질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콜 테스트 역시도 검토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거고, 실제로 물건은 하이닉스 것 갖다 썼잖아요. 그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당장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난해 이미 뭐 콜테스트 마무리하고 올해 공급까지 마친 상태고 이거를 십수년 동안 하이닉스는 HBM에 때려 박았는데 삼성은 이제 고작해야 신설 부서 만들고 한 게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한 번에 그 노하우와 기술력 그리고 전력 효율성 이거를 따라잡는다. 물론 정말 뭐 특출난 기술이 있어서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건이 좋다라고 해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주는 사람을 삼성은 지금 엔비디아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AMD 쪽을 노리는 것 같긴 한데 그 효과가 물론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만큼 파급력을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하이닉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이 HBM에 대한 수주성을 좀 꿰차는 그림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미반도체를 틀어놨는데 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악재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라고 하냐면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부터 어느 정도 인지가 되었던 시점입니다. 2023년이 그러했죠. 근데 2023년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이닉스만 HBM을 이렇게 뭐 엔비디아에 공급해왔던 건 아니에요. 네, 그 사이에 마이크론도 있었고요. HBM 관련 기업들이 소수 납품은 있었어요. 이 파이에 대한 경쟁성은 언제든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이닉스가 지금 이 정도의 주가를 형성했다라는 것은 분명 HBM에 대한 기술력에 있어서 효율성에 있어서 고객 니즈에 맞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한 산업의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 파일을 노리고서 물고 뜯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게 시장의 성장이에요. 결국 하이닉스의 독점 체제로만 가서는 결코 AI 산업이 뭐 HBM 사업이 성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다이나믹한 방향성을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이 뛰어드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이닉스가 십수년 동안 뭐 적자 내면서까지도 뭐 물고 늘어지면서 좀 포기하지 않았던 사업이 HBM이고 그거에 대한 성장성을 어느 정도 이제는 인식을 시장이 하고 있고 이를 증명해주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HBM3 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 6세대 제품이죠. HBM4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하반기에 삼성이 빠르게 수주를 딴다라고 하더라도 2025년부터 상용화 포인트가 개시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실적에 데미지가 있는 것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GPU를 찍어내고 싶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HBM 개수가 너무 많잖아. 근데 HBM 수율도 안 나와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치로 HBM을 뽑아 만들어 놓은 거를 이미 이 선수금 계약을 통해서 엔비디아에 모두 납품을 해둔 상태예요. 내년까지도 무탈합니다. 그럼 내년 지나면 어떻게 할 거야? 내년 지나면 HBM4 나오잖아요. HBM4 나오면 새로운 수준 양상이에요. 근데 새로운 수준 양상에 있어서 하이닉스는 MEF 기술을 도입하고 있죠. 그런데 삼성은 NCF 기술에 대해서 필름으로 지금 적층 기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 하고 있는데 그게 열 효율도 떨어지고 전력 효율도 떨어지죠. 그걸 엔비디아가 모르느냐? 아니요, 다 알아요. 웬만큼 다이나믹한 부분이 아닌 이상은 HBM4에 있어서도 하이닉스의 방향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까지의 수준은 이미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고 2026년까지의 수주성도 그 당시에는 이미 AI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수주와 관련해서 적어도 HBM 포인트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변수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SK 하이닉스 오히려 떨어질 때 제가 가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최근 영상의 골자였는데 그 포인트가 지금은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일단 기대심은 분명 크다.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죠. 아래 꼬리 강하게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고요. 뭐 탄력성은 어제보다는 떨어지는 모습인데, 뭐 삼성전자 역시도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심 자체는 크다. 근데 만약에 실질적인 수주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삼성보다는 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성이 좀 짙다. 시장은 두 가지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주가가 움직이는데 영향은 실질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한 안정성 측면이 있고요. 기대심을 근거로 한 테마성과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확인된 건 지금 하이닉스 측면으로 봐야 되고 삼성전자는 지금 기대심의 반응이 크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삼성이 뭐 단기적으로 실제로 콜 테스트를 통과해서 뭐 엔비디아의 수주를 어느 정도 따낸다? 뭐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하이닉스의 조정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방성장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뛰어드는 거는 파이 나눠먹기 관점이 아니라 파이가 커지는데 포커스를 두는 게 더욱 옳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외인과 기관이 상당히 이 삼성에 대해서 문을 많이 두드려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거를 또 풀어드릴게요. 자, 그동안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 포함입니다. 연기금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도 그럴 것이 시장의 주도성이 HBM을 토대로 AI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인데 삼성은 그거 2010년대 후반에 사업부 철수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기금이나 외인이나 기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하이닉스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제 어떻게 됐어요? 삼성에 대해서 젠슨 왕이 좀 기대치를 올려주는 발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외인과 기관 역시도 그간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포지션을 깊이 담았다면 포트폴리오의 구성적 측면에서 매수세가
몰려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삼성의 비중보다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았던 이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삼성에 대한 리밸런싱 포인트를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물량에서 삼성 물량으로 이전해 간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간의 하이닉스에 형성되었던 외인과 기관의 물량이 최근에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종합적으로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의 포지션을 측면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여타 종목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서 오히려 삼성에 대한 금액대 포지션을 좀 높여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인과 기관이 하이닉스를 최근에 이탈했다라고 해서 하이닉스를 버릴 종목인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는 지금과 같이 해석을 좀 하면은 무탈하리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결국에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하이닉스에 대한 그림이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방향성이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뭐 FOMC도 비교적 기분 좋게 소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받쳐주었죠. 자, 보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단 좀 밀리긴 했지만 잡아주는 그림이 일단 나와주었고요. 이 그림은 엔비디아 역시도 포지션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죠. 이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자, 아랫꼬리를 강하게 주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시간에서 실적이 발표나고 나서 한 10% 정도, 15% 정도의 강한 갭 상승이 만들어졌죠. 자, 15% 정도라고 한다면 한 9포인트, 10포인트 내지 한 15포인트 정도, 13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보면 한 110달러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봅시다. 자, 110.00으로 이 체크가 너무 뛰어버리니까 체크가 안 되는구나. 네, 신고가 영역부터 갭 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모로 볼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구간 더 이런 반도체 업종 지수를 좀 개선을 시켜주고요. 엔비디아 추세도 잡아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추세가 살짝 밀리긴 했지만 이런 그림으로 다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주도성 다시 나올 수 있죠. 무엇보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고점 돌파 포인트를 지금 앞두고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8만 전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시점에서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8만 돌파 포인트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이와 더불어서 SK 하이닉스 역시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부터라고 한다면 만약에 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되고 뭐 방향성 좀 실적 발표되었고 방향성 좀 깊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을 주도로 한 돌파 포인트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업종 지수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반도체 업종 지수, 물론 반도체 업종 지수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된 업종 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지수 역시도 뭐 일단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고 운봉으로 지금 빠지는 모습이 자 분봉상으로도 지금 오전에 좀 나오긴 했는데 이 흐름 자체도 지금 2155포인트를 넘게 되면 오늘 나왔던 이 수치를 넘게 되면 24년 내 최고치가 다시 한번 달성이 되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반도체에 대한 랠리 포인트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달라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저 PBR에 대한 포인트 역시도 외인 입장에서 PBR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더욱 최근 이 불확실성이 제고된 상태에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는데 이 흐름 역시도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형 반도체 주들에 대한 집중성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여러모로 봤을 때 삼성도 좋고 하이닉스도 일단 좋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종 자체가 지금은 노려봐야 될 시장이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고려했을 때 삼성을 선택할 것인가, 하이닉스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동반성장으로 이어지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하이닉스가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꺾일 것 같았으면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꺾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중국발 부담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주춤주춤할 수 있었겠지만 그거를 엔비디아가 인정을 하면서도 실적이 그때 당시 3분기 컨퍼런스 콜 때 중국이 조금 부진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유럽이라던가 아시아라던가 그런 국가들에서 이미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수요는 차고 넘친다라고 2025년까지 차고 넘친다라고 했던 발언이 실질적으로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이 되었잖아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발 변수도 적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못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텔레그램 채널 제가 무료로 열어드리면서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종목 대응 측면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